긴 세월 살아남은 국가를 키워야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55회차 재테크 특강이 되겠습니다. 벌써 1년이 되었네요. 오늘의 주제는 집가 상승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땅 투자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첫째, 길단은 99%, 땀은 1%, 과감하게 결정하라. 이게 1번입니다. 2번은 희소 가치가 있는 땅을 차지하라. 이게 2번입니다. 세 번째, 땅은 왜 사두면 돈이 되는가? 땅은 근본이고 시간이 지나면 개발이 됩니다. 서울 땅값이 50년 만에 4만 배가 상승되었습니다. 네 번째, 빚내서 사업하면 쪽박을 차고 빚내서 땅을 사면 금띠를 두른다. 이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땅은 개발되기 전에는 팔지 말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땅을 살 때는 따지지 말고 조건 없이 사라. 따지면 기회를 놓친다. 좀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행운을 놓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또 점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어디 가서 물어보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 누구에게도 묻지 말고 소신껏 땅을 사라. 이렇게 7계명입니다. 8계명은 돈이 적을 때 땅을 사라. 큰 돈이 모아질 때는 땅값이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영영 못 산다. 아홉 번째, 절세를 하라. 실속을 챙겨라. 열 번째, 돈이 돈을 벌지만 아무 눈에나 다 보이는 투자는 실속이 없다. 정보가 중요한 것이지, 그 물건이 정보일 때 돈이 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됐을 때는 상식이 됩니다. 따라서 상식이 되면 돈을 벌 수가 없다. 이게 10계명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가장 안전한 수익처는 토지다. 2018년 전국 표준 공시지가는 6.02%가 상승했습니다. 6년 연속 상승이 되었고, 많이 올라간 지역을 들면 제주가 16.45%, 부산이 11.25%, 세종시가 9.34%, 세 군데가 많이 올랐고요. 기본적인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눈에 보이는 호재만 잘 따라가도 손해를 보지 않는 토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수익처는 토지다. 2010년 11월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전국 집가 변동률은 무려 80개월 동안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도로 따라 또 철도 따라 돈이 흐른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 2018년 이후 고속도로, 국도 건설 예정지는 어디인가? 다음, 2018년 이후 철도, 지하철, GTX, KTX 예정지는 어디인가? 세 번째, 고속도로 IC는 땅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번째, 국가 예산에서 SOC 투자의 증감은
땅값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지구 거래량 상승 지역을 찾아라. 인구가 증가한 곳을 찾아라. 개발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변 10km 이내에 IC가 2개 예정되어 있고 전철이나 역세권 1개 있는 곳, 다음 산업단지가 2개 이상 있는 곳, 택지개발 지구가 1개 이상 있는 곳, 이런 곳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안성시 보계면 같은 경우는 남안성 IC, 안성맞춤 IC, 지제역, 평택역 이런 곳이 있고요. 안성 공도읍 같은 경우는 서안성 IC, 안성 IC가 있고, 용인 남사면 같은 경우는 오산 IC, 서안성 IC, 동탄역이 있습니다. 용인 양지면 같은 곳은 양지 IC와 덕평 IC, 또 원삼 IC가 있습니다. 평택 포성읍 서평택 IC와 포성 IC, 안중역이 있습니다. 지금 제2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2 경부고속도로의 IC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집가 상승의 4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 지하철 역사, 고속도로 IC, 철도 역사, KTX, GTX역, SRT역 등 교통이 발달한 곳. 두 번째,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곳이죠.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세 번째,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신도시 주변에 일자리가 풍부해야 하고, 일자리도 연봉이 높은 근로자가 많아야 합니다. 네 번째, 인구의 구성 비율, 특히 25세에서 35세 젊은 인구 구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곳은 예를 들면 파주시 같은 곳 또는 평택시 같은 곳, 이런 곳이 젊은 인구가 많이 집중되는 곳이죠. 또 당진시 같은 곳, 현대제철 있는 곳. 다섯 번째, 개발 이슈. 개발 이슈가 중첩된 곳이 좋습니다. 전국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발을 진행하는 곳을 찾아라. 다음은 부자들의 성공하는 습관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배운다. 둘째,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 셋째, 적인 정보망을 구축한다. 여섯 번째,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 다음은 부동산 수월 차선을 향한 주의할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은 소유가 아니라 활용에 투자를 하라. 둘째,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하라. 셋째, 돈이 없다면 시간으로 투자를 하라. 넷째, 장기 투자를 원한다면 낙후된 지역을 골라라. 다섯 번째, 교통망이 좋다고 성공적인 투자는 아니다. 여섯 번째, 제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는 부동산을 찾아라. 일곱 번째,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라. 여덟 번째,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라. 아홉 번째, 보이는 부동산으로 역발상을 해서 지분 경매로도. 열 번째, 이제는 유행 따라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11번째,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찾아야 한다. 12번째, 앞으로 나를 지켜줄 그런 부동산을 찾아라. 13번째, 토지를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있습니다. 다음은 돈이 붙는 체질로 만들자. 우리 체질을. 시크릿이라는 그런 책이 있죠.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볼 것 같으면 내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기가 나한테 집중되어서 나를 도와준다. 그런 책입니다.
다음에 그 기회가 나시면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도 주인을 고른다. 땅이 또 누군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땅도 주인을 고른다. 이 말은 토지 거래를 오래 해본 사람은 신기하게도 주인이 따로 정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금이 전혀 없어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 그냥 구경 갔다가 말도 안 되게 주인이 되고 팔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토지 시장에서 굉장히 흔한 사례로 나타납니다. 그런 기적을 맛보고 싶다면 부자 정신으로 무장해서 돈이 붙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돈이 붙는 체질로 바뀌면 돈을 쫓지 않더라도 돈이 저절로 달라붙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가고 돈이 나한테 붙게 만드는 됩니다. 또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남이 내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는 이런 말들이 있죠. 간절한 마음일수록 당기는 힘이 세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1단계 자신만의 강력한 그러한 꿈을 꾸어라. 2단계는 부자 마인드로 무장을 하라. 그 꿈이 이루어질 만한 그릇이 먼저 되어라. 3단계는 꿈을 이루어줄 그 땅을 매우 간절히 원하라. 4단계는 준비하고 행동하고 지속적으로 하라. 돈이 붙는 사람으로 만드는 생각 법칙을 몇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이 붙는 사람은 학습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건강해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몸을 혹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돈이 붙는 사람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해서 부정적인 그 어떤 말도 내뱉지 않으며 긍정적인 단어만 사용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리를 간다는 속담을 믿으면서 항상 말 조심을 하게 되죠. 네 번째는 돈이 붙는 사람은 시간을 돈으로 생각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애씁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성장을 즐기게 됩니다.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또 돈이 붙는 사람은 여섯 번째로 인생 철학과 사명 안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비추어지는 모습에 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일곱 번째, 돈이 붙는 사람하고 항상 겸손합니다. 여덟 번째, 돈이 붙는 사람은 타인을 칭찬하는 것을 좋아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돈이 붙는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열 번째, 돈이 붙는 사람은 고생을 성장통으로 생각하며 다가올 선물에 즐거워합니다. 11번째, 돈이 붙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기회를 엿보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해결책을 찾는 것을 당연시한다. 12번째, 돈이 붙는 사람은 경청하는 것을 좋아하며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잘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13번째, 돈이 붙는 사람은 돈이 붙는 사람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14번째, 돈이 붙는 사람은 돈이 돈을 벌어준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시스템을 연구를 합니다. 이게 이제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원리하고 맞는 것이고요. 15번째, 돈이 붙는 사람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한다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시도한다. 그들은 될 이유만 찾는다. 다음은 널리 뉴스와 신문으로 부동산 고수로 거듭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6시 정각의 뉴스, TV 앞에서 무조건 5분 동안 정지를 해서 TV를 보게 됩니다. 6시 또는 6시 30분 정리 뉴스를 놓치지 말고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바일 인터넷 툴, 즉 네이버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 종이신문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도 읽으라고. 다섯 번째, 관심이 없더라도 신문, 부동산 광고를 읽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통찰력 키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판독하기, 변화 시그널을 읽기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정부의 정책 시그널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상부의 아파트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강력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작물통을 3개를 지금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제3기 신도시도 지금 발표를 해서 강행하고 있죠. 정부의 정책은 안 바뀝니다. 지금 뭐 데모를 일부 하고 있죠. 정부의 정책은 개인이 절대 못 바꿉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 유입 요인을 찾아내자. 입주 지역을 주목하고 변하지 않는 불패 신화, 역세권을 주목하자. 제가 역세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죠. 네 번째, 신항만과 신공항이 자리 잡는 지역을 주목하자. 평택항 같은 경우 어마어마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영종도 신공항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다섯 번째, 신규 관광지에 주목하자. 여섯 번째, 도로교통망 신설 및 확충 지역에 주목하자. 일곱 번째, 신도시 및 택지 개발 지구를 주목하자. 지역 개발 계획도로 미래를 읽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도시 기본 계획으로 정확히 돈 될 길목을 도로 교통망을 주시하자. 길 따라 돈을 묻으라고 그랬죠. 어르신들이. 길 따라 사람과 자본이 유입됩니다. 도로 옆 땅은 맨 먼저 오르고 건축할 사업자들이 가장 선호를 하게 됩니다. 또 도로는 도시 개발의 시초며 뼈대가 됩니다. 도로 옆 땅이 비싸다면 새로 뚫릴 도로 옆 땅을 선점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로 교통망의 파급 효과, 새로운 인구 유입과 또 자본 유입, 또 상권 활성화, 또 인해서 지대 및 임대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5회 김정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